관내 사전투표함은 5월 30일 날 마치고 나서 각 선관위의 보관실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 관내 사전투표함은 오늘까지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견됐습니다. 잠깐만, 이게 좀 더 크게 보일지. 예. 이게 최대네. 오른쪽 걸 봐주시면 되는데, 5월 31일 날 여기 왼쪽에 요 화면을 보시면 9개이었던 그 투표함이, 사전투표함이 오른쪽에 9시 39분, 예, 5월 31일 9시 39분에 보니까 10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사전투표함의 문을 열고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예, 이 한 개가 어디서 왔을까요? 예, 5월 30일 저녁 이후에는 변경돼서는 안 되는 이 사전투표함 보관실이 이렇게 투표함이 한 개 늘어난 상황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함. 우리가 지금 지킬 수 있는 것은 사전투표함. 투표함이 안전해야 국민들이 찍은 표가 이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전해야 이 투표가 공정하고, 예, 투명하다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실 봉인지가 훼손됐습니다. 예, 인천 서구에 그 선관위에 있는 그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실 문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예, 왼쪽엔 이렇게 주름이 있었는데 오른쪽은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에도 여기 주름과 오른쪽의 주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쓴 그 서명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분명히 봉인지가 달라졌다는 거죠. 누가 열었다 닫은 그런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참관인들이, 그러니까 감시인들이 가서 이게 왜 이렇게 틀려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때 선관위에 있는 사람이 와서 놀래면서 이 사람들을 막 내쫓았다는 겁니다. 그 감시인이 경찰을 부르고 했어도 선관위는 경찰하고 감시인을 내쫓았고, 그럼 왜 이게 됐는지 설명을 해달라. 이러니까 경찰에게 선관위가 얘기하기로는 KT 직원이 와서 문을 흔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0번이지만 그 다시 일보를 그 다음에 받았는데요. 여기 그 감시인들이 계속 거기서 지키고 있으면서 KT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KT 직원이 얘기하기는 자기는 여기 들어갈 수도 없다. 자기는 만질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변명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여기도 이제 봉인지가 훼손된 자국, 여러분들 딱 보이시죠? 예. 여기 위아래로 보면 이건 문이 열렸던 훼손 흔적이 남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요 표시, 동그라미 표시라든가 요 표시를 보면 그 바람, 예, 그 공기 주머니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투표함이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보관실에 봉인지가 이렇게 훼손됐다는 것은 이거는 이 투표함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기도 이곳은 어디냐면은 볼까요? 예, 경기도 수원 권선구 선관위 안에 있는 투표함입니다. 네. 그 전에 있는 건 인천 서구였고요. 네. 그 전에 이 투표함은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에서 미추홀구 그 인천지방 합동청사 앞에서 CCTV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걸 발견했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은 황교안 TV 게시물에 있고요. 또 저기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또 이 보관실에 봉인지가 훼손된 부분. 여기는 어디냐면 부산 남구. 예, 부산 남구입니다. 예. 이렇게 이건 6월 3일 날 찍은 거, 6월 2일 날 찍은 거. 이렇게 각각의 찍은 사람들 각각의 참관인과 감시인이 찍은 사진을 같이 비교해서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렇게 사진 찍은 사람, 그 다음에 이것을 비교한 사람, 그 다음에 경찰에게 또 신고하고 하는 이런 걸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중앙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다음에는
당일 투표, 투표이 사전 투표 돼 있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냥 돌아갔다는 사례입니다. 이것은 6월 3일 오전 7시 10분에 70대 할머니가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그 투표소를 갔는데 이미 투표했다라고 해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 투표한 것을 안 한 것으로 한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국정원에서 전산 보안 점검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특정을 대강 했는데요. 예, 47년생이신 할머니시고, 예, 어떤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것까지도 이제 알아서 그것을 지금 다시 추후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추후 취재를 하고 있고, 예, 그 취재한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레포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임시기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기표소가 이렇게 1층에 이 앞에 이렇게 임시기표소가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부천시 3일동인가 그런데요. 예. 여기는 어딘가 한번 볼게요. 예. 예, 상일동. 예. 상일동, 부천시 상일동 사전투표소의 임시기표소고요. 여기도 한 사람만, 투표 사무원 한 사람만 있습니다. 참관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걸 보면 이것도 이화동에 있는 임시기표소. 이것도 임시기표소인데 이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때도 여기에 이제 사무원들만 3명이 있었고 참관인 1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법에는, 그러니까 매뉴얼에는 임시기표소 운영할 때는 반드시 참관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관인이 없는 투표는 그거는 무효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예,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면서도 참관인을 전혀 두지 않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화동인 경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은 이 임시기표소를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오전에 참관인 한 분의 이제 증언인데요. 10시 30분 정도 돼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으니까 1층에 기표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12시 20분까지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선관위 직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사무원이 이렇게 임시기표소를 설치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도 참관인이 없어서 그 위에 여기는 이화 투표소는 4층에 있기 때문에 4층에 계신 분이 그럼 1층에 임시기표소가 있으면 임시기표소에도 참관할 수 있는 참관인을 추가적으로 배치해라. 그런데도 안 했다는 거죠.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와봐야 경찰은 선관위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선관위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